큐의 경제 뉴스 크리에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함께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제 네. 해가 끝나가네요. 근데 배아량 리포터 어제 TV 나오던데요. 뭐 좋은 소식 있죠? 있죠. 있는데 뭐 쑥스럽지만 요즘 자기 PR 시대니까. 네네. 제가 무려 MBC 방송 연예대상 2023년 특별상을 수상했거든요. 어제까지 저희가 다 준비를 해놨어요. 네, 제가 어제 상을 받아서 보셨군요. 그래도 우리 식구 중에 누군가 네. 이렇게 상 탄다는 거는 저희한테 너무 반갑고 영광이죠, 올해뿐만 제가. 아니라 내년까지도 더 많은 활약을 저희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상 받은 지 1일 차는 아직 뭐 큰 변화는 없는데 네. 내년에 조금 더 열심히 제가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우리 이 코너 얘기해야죠. 지난주에 우리가 딱 태형건설 이야기 하고 나서 네. 그 다음 주부터 계속 이 뉴스 나오더라고요. 근데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 뉴스가 나와서 저 놀랐어요. 그쵸. 네. 위기설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저희가 좀 했는데 이번 주에 바로 워크아웃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네. 지난주에 좀 태형건설 상황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어쨌든 위기의 출발은 성수동에 400억 규모의 오피스 빌딩 짓는 프로젝트. 여기에 이제 초기 사업을 하려면 땅도 사고 뭐하고 하는데 브릿지론이라는 걸 일으키고 나중에 이제 사업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본 PF를 일으켜서 그러니까 좀 비싼 돈을 네. 싼 돈으로 이렇게 바꾼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이 과정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서 네. 돈을 못 갚는 거 아니야? 이게 또 다른 PF 사업장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야? 이런 위기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태형건설이 지난 28일이니까 목요일에 워크아웃 신청에 들어간 거죠.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라는 게 느낌이 바로 안 오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워크아웃은 기업 구조 개선 작업을 이르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워크아웃이라는 영어의 원뜻을 보면 운동이나 연습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혀 뭐 구조 개선 작업하고는 조금 연결이 안 되는 단어인데 운동으로 군사를 뺀다는 뜻에서 연결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잭 웰치 회장이라고 기억하세요? 제너럴 일렉트릭 회장으로 좀 네, 굉장히 유명한 네,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경영에서 이 워크아웃이라는 단어를 좀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력도 과감하게 정리하고 불필요한 사업장을 정리하고 뭐 이런 구조 조정을 하면서 이 워크아웃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게 이제 경영 쪽에서 널리 쓰이게 된 용어가 된 거거든요. 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워크아웃 제도는 기업이 자금난으로 채무 그러니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일종의 우리 살 기회를 달라고 이용하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네. 우리 이 위기만 넘기면 잘 살 수 있으니까 빚독촉 그만하고 회생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라고 하면 도리어 금융권에서 우리를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워크아웃을 신청한다는 것은 기업에게는 큰 위기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면 부도로 가지 않고 회생으로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거든요. 그러게요. 이 회생 가능성을 채권단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금융권에서 어떻게 높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워크아웃이 개시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태형건설에 대한 회생 가능성 지금 어떻게 평가받고 있나요? 그렇죠. 어떤 기업이 이렇게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면 돈을 제일 많이 빌려준 금융사를 우리가 주채권은행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이 주채권은행이 다른 돈 빌려준 은행들을 다 소집 통보를 합니다. 이제 아량 리포터가 지금 방금 전에 가장 궁금해한 회생 가능성을 이들이 이제 만나서 평가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네. 거죠. 그러면 이제 채권단 소집 통보가 이루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1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태형건설이 28일에 신청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주채권은행이 산업은행인데 바로 채권단을 소집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8일부터 계산해 보면 1월 11일까지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아마도 회생 가능성을 평가해서 발표가 될 건데 이 회생 가능성 여부를 따지는 과정에서는 해당 기업의 회생 노력, 다시 말해서 자구 노력 등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사가 그냥 우리 무작정 살 수 있으니까 금융 지원 해주세요라고 떼쓴다고 해서 다 들어준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1월 3일에 태형건설의 경영 상황 그리고 자구 계획 등을 설명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채권자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의 설명을 듣고 그 이후에 채권단 1차 협의회 등을 거쳐서
이제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네. 채권단의 75% 이상이 동의해야 이게 개시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채권단은 채권단 협의회 소집 통보일 기준으로 해서 3개월간 채권을 유예하게 됩니다. 유예한다는 얘기는 그동안 빚을 안 갚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자구 노력이라는 게요. 이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뭐 알짜 사업장을 매각하는 거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짜 사업 매각은 물론이고요. 계열사 정리도 포함될 수 있고 또는 감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조직 축소라든지 인원 구조 조정 이런 것들도 덩달아서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작정 회사에서 우리 이렇게 할 거야라고 계획 세운다 그래서 채권단에서 다 들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주주들과도 합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노동조합의 동의도 얻어야 되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다 합의를 얻어서 채권단에게 서류를 제출해야 채권단에서 그걸 보고 그럼 워크아웃을 개시한다 안 한다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유튜브에서요. 유령님께서 SBS는 괜찮은 건가요? 이런 질문을 지금 많은 분들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태영건설 이야기 나오면 네. 태영건설 회생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단순히 태영건설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우려가 지금 가장 큰 거 아닌가요? 지난주에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태영건설의 이제 지배 구조는 태영건설 위에 TY홀딩스라는 맞아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지배 회사 밑에 SBS도 있고 태영건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영건설이 무너지는 게 바로 SBS의 문제로 전이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TY홀딩스가 이제 대주주로서 아까 태영건설에 자구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돈을 집어넣고 알짜 회사를 팔아서라도 그 돈으로 그걸 메꿔야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면 혹시나 SBS는 굉장히 우량 회사니까 이 우량 회사의 지분을 일부 팔거나 매각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결정된 거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TY홀딩스 입장에서도 정말 알짜 회사는 안 팔고 싶겠죠. 알짜 회사라고는 하지만 그나마 팔 수 있는 규모의 또 빨리 유동화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팔기 때문에 당장 SBS에 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태영건설을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영건설에 물려있는 금융사들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돈 빌려주고 못 받는 회사들이 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빌려준 돈을 제때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문제가 금융사들로 전이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태영건설이 PF 사업장 자금난 때문에 문제가 터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태영건설이 시공 능력 16이거든요. 그럼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렇게 힘들다라고 하면 그 밑에 있는 회사들은 더 힘든 거 아니야? 두 번째, 태영건설 말고 그 위에 있는 회사들도 혹시 힘든 거 아니야? 태영건설이 무너지고 나면 혹시 워크아웃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다른 회사들도 연이어서 터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건설사들로 이게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에 조금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금융당국하고 정부도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건 두 번째. 다른 건설사들도 혹시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권사들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것 때문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쪽 PEF는 브릿지론이라고 하는 초기 자금은 조금 위험성이 큰 자금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른바 시중은행들이 빌려주지 않고 제2금융권이라고 하는 회사들이 돈을 많이 빌려주거든요. 네. 그래서 저축은행이라든지 증권사 같은 곳들이 대부분 이제 대출을 통해서 빌려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PF 위험이 터지면 주로 저축은행이나 증권사들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증권사들 일부에 이 태영건설과 관련된 자금들이 좀 나가 있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좀 큰 곳이 KB증권, 하나증권 등이 400억 또는 300억 정도 빌려줬다라고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나이스 신용평가 자료에 의하면 한 9,200억 원 정도가 증권사들이 지금 태영건설에 빌려준 돈으로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혹시 이게 증권사들의 위험으로 바로 빠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규모로 400억 원대의 부실은 사실은 충분히 안고 갈 수 있는 정도의 부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바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다만 이제 다른 건설사들로 전이되거나 다른 PEF 사업장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면 그게 눈덩이 커지듯이 불어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좀 큰 것 같고요.
일단은 최상목 기재부 장관 후보자도 태형건설 관련 익스포저라고 하는데 위험에 노출돼 있는 금액, 금융권이 전체 금융권 자산의 0.09%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니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레고랜드 사태가 저는 네. 떠오르거든요. 이게 작년이었는데 강원도가 레고랜드 관련한 회사채 지급 보증을 안 해준다라고 하면서 그때 굉장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되게 잘 짚어주셨는데, 그러니까 강원도가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을 때, 그러니까 지방채를 넘어서 국채나 거의 다름없었던 이제 네. 채권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이슈가 생기면서 맞아요. 채권 시장이 갑자기 불안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태형건설 워크아웃 이슈도 당장 건설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시장이 커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면 회사채 시장에서 이들이 발행하는 채권 금리가 급하게 오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내년 상반기에만 건설사들의 회사채 만기 규모가 2조 4천억 원 정도이거든요. 네. 이 만기가 된다는 거는 이 돈을 다 갚는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꼭 안 갚아도 다시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그걸 차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만기가 긴 다른 상품으로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전에 주던 이자하고 다시 발행하는 이자하고가 비슷하거나 큰 차이가 안 나야 가능하죠. 네. 또는 이자가 더 낮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덜 드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태형건설 때문에 회사채 시장에서 금리가 급하게 뛰어버리면 이들이 이제 만기가 돌아왔을 때 새로 발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가 네. 있어요. 그러면 크게 문제없던 회사들도 갑자기 자금을 못 구하거나 높은 금액으로 자금을 구해야 되니까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게 비단 건설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때 레고랜드 사태도 다른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랬죠. 회사채 금리가 오르면 건설사들만 오르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채 금리도 같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회사채 시장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게 조금 자금 불안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죠. 정부가요 연초에 건설 구조 조정 발표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빨리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당국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초에 빠르게 건설업 구조조정 방안을 포함한 PF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정부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태형건설로 드러난 PF 부실 문제가 앞으로 좀 크게 생길 수가 있으니까 빨리 사업정 중에 회생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하는 부분들을 빨리 도려내야 다른 사업장으로 전이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떤 방안을 발표할지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연초에 정부에서 이 PF 관련된 어떤 것들을 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문제는 누적된 고금리 충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을 지나치고 나서 저희가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부동산 시장은 침체되고 있는데 이전에 브릿지론으로 빌려놓은 사업 자금들 이걸 갚을 시기가 됐는데 금리는 올라 있고 사업은 진행이 안 돼 버렸단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이 전국에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되는 시점이다.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태형건설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네네. 싶은데요. 혹시 뭐 자금 투입이나 이런 것도 빨리 또 크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자금을 어디서 투입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일단은 자구책이 잘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형건설 쪽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알짜 사업장들을 팔아서 그래도 회사에다가 어느 정도의 자금을 집어넣을 수 있고 이 위기를 뭐 위기가 100이라고 하면 네. 그래도 30까지는 우리가 단기간에 자금을 넣어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들도 아예 이 회사가 부도가 나서 휴지 조각이 되는 것보다는 살려서 나중에 정상화된 다음에 재값어치를 받고 뭐 팔든 이걸 주식으로 전환하는 빚을 해서 나중에 이익을 내고 빠져나가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 판단을 할 수 있게 채권단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과정 내에서 나올 건데 자구안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핵심인 것 같고요. 다만 당국이 태형건설이 망가지는 걸 놔두기는 힘들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네. 이게 하나 터지기 시작하면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른 PF 사업장들의 위험성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국 입장에서도 채권단을 좀 압박해서 이번을 조금 잘 스무스하게 넘어가도록 워크아웃이 잘 개시되도록 조금 압박을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떤 결정이 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케 경제뉴스 큐레이션 올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배아량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